안녕하세요. 오직 테슬라입니다. 호주에서 일반인에게 FSD가 풀린 지 2일째입니다. 많은 영상들이 올라오고 있고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느낀 점을 얘기 드려보죠. 자, 일단 멀지 않은 시점에 우리는 자동차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 뭘까요? 통풍 아니에요. 통풍만 달아주고 야 통풍 달아줬으면 됐잖아. 고장이 나도 가다가 서도 문제가 있어도 야 통풍 달아줬으면 됐잖아 라고 얘기하는 한국차의 그런 짓 아닙니다. 통풍 아니에요. 자, 바로 테슬라입니다. 자동차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이제 테슬라냐 아니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 운전자가 기존처럼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냐. 이제 운전을 하고 이동하는데 굉장히 스트레스를 낮출 것이냐. 사실상 운전의 99%는 자동으로 기계가 하도록 하고 내가 한 1% 정도만 개입을 할 것이냐. 그것이 가능하거든요. 테슬라를 선택하지 않으면 고생을 지금처럼 해야 돼요. 근데 테슬라를 선택하면 미래의 운전은 이동에서 1%도 안 하게 될 것이다. 자, 일단 두 사례를 한번 보고 계속 얘기해보죠. 이게 호주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반대겠죠. 그리고 지금 가는 게 1차선이에요. 자, 친구들이 저기 오른쪽 공원에서 왼쪽에 학교 같은 거인데 건너가고 있어요. 무단횡단이죠. 앞에 친구가 한 명 건너갔고 그걸 인식해서 속도를 늦췄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나머지 친구들은 중앙선 건너편에 있고 그 다음 1차선은 비어 있어요. 가도 되겠죠. 근데 이 차량이 저 오른쪽에 사람을 인식하고 있어요. 당연히 그들이 건너갈 거라는 걸 알죠. 그래서 속도를 늦추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건 FSD 상황이에요. 그래서 운전자들이 지금 손을 밑에 다리에 두고 있잖아요. 근데 차가 천천히 가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건너갑니다. 당연히 두 사람은 이 운전자, 두 사람들은 반응을 하죠. 놀라고. 자, 또 다른 사례예요. 자, 이게 뭐냐면 1차선에 앞에 교차로고 정지 상태에서 1차선 뒤에 있다가 2차선으로 쑥 들어가요. 그래서 뭐 공간이 있어서 빨리 가려고 그런 것일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저기 앞에 있는 카니발이 운전자가 있는 차량이 아니에요. 그냥 주차된 차량입니다. 그래서 자, 신호가 바뀌고 1차선이 가죠? 쭉 빠지고 나니까 얘가 어떻게 하냐. 바로 1차선으로 꺾어서 다시 갑니다. 즉, 저 앞에 카니발이 움직이는 차량이 아니라는 걸 즉시 이해를 한 거예요. 정말 놀랍죠. 진짜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운전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밑에 링크를 걸려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뭘 보셔야 되냐. 이 사람들도 재미있어서 막 실험을 해요. 여기 찍고 저기 찍고 막 이렇게 막 돌아다녀요. 얼마나 신기하고 재밌겠습니까? 진짜 새로운 세상이죠. 근데 자, 전체 자동차가 이동하는 그 거리는 우리가 보기 힘들고 그냥 시간으로 그걸 생각하면 되겠죠. 전체 이동하는 시간 대비 운전자가 실제 운전을 하고 있는 시간이 몇 %인지 봐보세요. 그냥 0.01%가 안 됩니다. 0.1%도 아니고 1%는 당연히 아니겠죠. 진짜 전체 시간 대비로 보면 채 2분, 3분이 안 돼요. 네. 자, 이게 뭐죠? 이미 이런 교통수단이 있습니다. 뭐예요? 바로 여객기예요. 여객기의 그 조종에서 조종사가 개입하는 직접 조종을 하는 비율이 몇 %죠? 1%가 안 된다고 얘기하죠. 특히 대륙간으로 건너가는 그 정도의 거리에서는 대부분의 시간을 자동으로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 조종사는 그냥 피곤하긴 하지만 실제 그 조종을 통해서 피곤한 건 아니죠. 그 고도도 있고 아니면 뭐 시차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그런 것들 이 피곤한 것이지 그 시간 내내 우리가 12시간 13시간 비행한다라고 해서 12시간 13시간 동안 잡고 집중해서 조종을 하는 건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버스나 택시나 일반적인 차량들은 어때요? 우리가 1시간을 이동하면 적어도 운전자는 1시간은 운전을 해요. 설마 지금 뭐 반자율 걸어놓고 가는 기사들은 없겠죠.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영상 긴 시간 동안 자기가 직접 운전자가 개입한 건 어떤 특별한 이벤트 아니면 시작 지점, 끝나는 지점 그 정도의 아주 소수예요. 시간상으로 거의 0.01% 정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꽤 긴 영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우리가 FSD 이 기술이 아마 이렇게 간다라는 겁니다. 미국은 또 버전업을 크게 한번 하면서 완전 바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더 무서운 건 이거예요. 자, 미국에서는 뭐 어떻게든 뭐 거기에서 시작했으니까 이해한다. 물론 그것조차 자동차 개발자들이 다 충격을 받고 있겠지만, 야, 우리는 아직 시작도 못했는데 쟤들은 거의 끝까지 가고 있네. 충격이겠지만 더 뜬금없는 게, 자, 미국을 기반으로 뭐 캐나다를 확장하고 뭐 다른 나라 비슷한 국가를 한다, 이게 아니고 뜬금없이 미국 가다가 바로 호주를 풀어버립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얘들이 여기에서 뭔가 실험이나 테스트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한 것도 아닐 텐데 이걸 어떻게 가능한 거지? 그냥 차만 팔았을 뿐이잖아요. 결국 이게 뭐다? 우리가 예상하는 그것이죠. 얘들이 왜 적극적으로 비용을 들이면서도 차에다 카메라를 달아놨을까? 그 카메라를 바탕으로 인식하는 것들이 이 모니터에 나오긴 하지만 그게 운전자에게 직접적으로 뭔가를 하는 건 아니죠. 다만 우리는 그걸 보면서 그냥 이렇게 인식을 하는구나 라는 것이지, 우리가 그게 직접 우리 운전자에게 도움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어떤 기술이 아니니까. 그럼에도 왜 테슬라는 카메라를 이렇게 많이 달고 그걸 적극적으로 인식하기 위한 노력을 했을까? 결국 그들이 가고자 하는 것이 그것이었죠. 운전자가, 자, 주변에 뭔가 사물들이나 뭔가가 있겠죠. 그것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저게 뭔진 몰라. 처음에야 아예 뭐 어떤 기술이 없었겠죠. 하지만 그게 꾸준하게 시간이 지나면서 자동차도 아니면 사람이나 사물이나 뭔가를 다 인식하는 그런 것들은 계속 수준이 올라가고 했던 것은 우리가 중간중간에 계속 봤죠. FSD의 발전 과정에서.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일정 단계 이상 올라가고 아주 단순화시키고 데이터는 적은데 충분히 양질의 데이터로 뽑아낼 수 있는 그 정도까지 되면서 발전 속도가 아마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 게 아닌가라고 추측이 돼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자, 운전을 하는 데 있어서 주변에 어떤 아주 대표적인 뭔가 객체를 차가 인식을 미리 해놓고 거기에서 이 차와 운전자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그냥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죠. 그리고 그 정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내서 교육을 시키고 그 교육한 걸 다시 차에 집어넣고, 자, 이 반복을 계속한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적극적인 실험이나 뭘 한 게 아닌 호주 같은데도 이 FSD가 바로 시작되는 걸 보면서 우리는 놀라는 거예요. 이게 왜 여기에서 바로 뜬금없이 시작이 돼버리는 거지? 근데 왜 이게 가능한 거야? 즉, 실험차를 굴릴 필요가 없는 거야. 운전자의 차량으로 이미 그걸 학습시키니까. 자, 이 얘기는 테슬라가 지금 판매된 국가에서는 FSD가 얼마든지 빠르게 시작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담하는데 한국은 정부 차원에서 이 FSD 기술을 굉장히 막을 거예요. 왜? 이게 풀리면 우리는 충격이거든요. 우린 좁은 국가고 고속도로 이동이 많기 때문에 비중에서 아마 이 차이를 사람들이 깨달아 버리면 한국에서 테슬라 판매가 난리가 날 겁니다. 지금 호주에서도 이 일제인데 어떤 일들이 있냐? 얘들이 막 너무 신기하니까 애들이 막 아무데나 지도에 막 찍어 놓는 거야. 그리고 계속 타고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재밌겠어. 차가 막 자동으로 막 움직이는 그게 개인 기사가 생긴 느낌으로 자동으로 막 사고를 하고 가는데 그게 고작 전기 조금 먹으면서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야. 아니, 물론 이제 FSD 기술을 샀지만 추가적으로 뭐 얘들이 뭘 달라고 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자동으로 막 달리는 그게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이게 성인 남자면 그냥 미치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데나 지도에 막 찍어놓고 막 차가 계속 가는 거, 거기에서 운전자가 막 어떤 이벤트가 벌어질지를 보는 걸 너무 즐거워하고 있는 거야. 이게 한국에 시작되면 난리 납니다. 진짜 잠 안 자고,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잠을 안 자고 7일 동안 전국을 FSD로 찍으면서 다녀봤습니다, 막 이런 영상들 어마어마하게 쏟아질 거예요. 네, 그냥 각 도청만 다 찍어보는 거야. 아니면 바닷가 찍어서 뭐 그냥 24시 사실 뭐 충전해야 되니까 그건 안 되네요. 그래서 미친 듯이 그냥 전기 다 따를 때까지 막 도심 안에서 계속 돌아다니는 것도 찍고 막 난리일 거예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운전에서 개입이 거의 1% 미만이 된다. 결국 우리가 개인 여객기가 생기는 것과 비슷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 여객기의 조종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리가 멀면 멀수록 우리가 개입하는 비중은 적은 거예요. 그냥 출발할 때 아니면 중간에 어떤 이벤트가 생길 때 우리가 개입하지, 그 외에 뭐 고속도로, 고속화도로는 너무나 안정적이고 그 외에 도심 도로도 일반적인 평범한 도로는 매우 안정적이에요. 뭐 사거리,
아니면 공사 중이다. 뭔가 표지가 잘 구분이 되지 않는다. 아니면 애매한 교차로, 네, 5거리, 3거리 막 이런데, 그런 데서 이벤트가 주로 발생을 해요. 그래서 차가 이 테슬라 차량이 지진이 나나 봐요. 거기에서 운전자가 좀 위험한 상황들도 소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당연히 그걸 운전자에게 충분히 인식을 시켜놨죠. 자, FSD 너 이거 기술은 쓰는데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인식을 네가 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해야 돼. 완전 안전한 자동 아니야? 라고 경고를 확실하게 주죠. 당연히 운전자도 손을 준비를 합니다. 자, 그런데 한 2일만 되니까 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략 어디에서 어떤 이벤트가 벌어질지도 모르겠다라는 걸 예상한다는 거예요. 즉 대부분의 안정된 상황에서는 긴장도를 살짝 낮추면서 당연히 운전 개입하지 않으니까 편하죠. 근데 긴장도까지 살짝 낮추는 거예요. 그냥 관찰한다 정도. 그리고 좀 복잡하거나 위험할 수 있는 곳에서는 긴장도가 올라가면서 내가 언제든지 개입하겠다. 아니면 여기서 좀 바꿔서 아예 그냥 도심 들어오면 내가 운전하고 고속가도로에서는 그냥 다 맡겨놓는 그런 식으로 갈 수도 있겠죠. 결국 운전자들도 이 FSD를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를 익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한 번의 자율주행까지 완벽해지는 건 불가능해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도심의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가 다 이미 동일한 자율주행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차와 차 간에 서로 간에 대응이 가능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인간이 굉장히 오랜 시간 운전을 할 거예요. 그 사이에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계속 시장이 커져가겠죠. 근데 문제는 인간이 많이 있는 상태에서 완벽하게 사고 없이 진짜 100% 내가 눈 감고 있어도 된다. 그 정도는 한 번에 불가능할 거예요. 어떤 자동차 회사도. 그때까지 완벽하게 만들어서 팔려고 하면 한 2030 몇 년, 40 몇 년이 걸릴 거고 그때 이미 그 자동차는 안 팔려서 망했겠죠. 왜? FSD 같은 애들이 이미 나와버리거든. 얘들은 충분히 절충점을 찾고 운전자가 적극적으로 운전해도 되지만 굉장히 긴 시간은 차가 해주는 그 정도까지 이미 기술이 실용화된 거예요. 운전자는 돈을 내고 쓰고 있으니까 실용화가 된 거죠. 심지어 이게 페이스리프트나 풀체인지를 통해서 새 차를 사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내가 한 100만 원 돈 내고 아니죠. 1000만 원 돈 내고 그냥 사면 돼요.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어떻게 보면 자동차의 구매에서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이제 멀지 않아서 우리는 테슬라냐 아니냐가 자동차 구입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거죠. 네. 그걸 고민하지 않는다? 테슬라를 안 산다? 그러면 운전을 지금처럼 피곤하게 하는 거고. 근데 테슬라를 산다? 그러면 이미 풀렸거나 아니면 풀릴 가능성이 있는 그 FSD를 바탕으로 운전에서 이제 피로도가 굉장히 낮아진다. 근데 그걸 누가 거부하겠습니까? 인간은 삶을 살아온 그 쭉 과정을 보면 항상 불편한 것에서 편리함을 찾았습니다. 그 편리함을 누릴 수만 있다면 굉장히 많은 돈도 인간은 무조건 지불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물론 아주 소수의 의도적으로 불편함을 즐기는 사람들도 있지만 인간의 삶 자체가 불편함에서 편리함으로 왔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FSD 기술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는 사람들은 이제 자동차 구입에서는 그냥 테슬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테슬라를 산 사람들은 끝난 거예요. 이 사람들은 테슬라 밖으로 못 나가요. 물론 한국 같은 곳에서는 FSD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막을 겁니다. 절대 안 풀어줄 거예요. 마지막까지. 그럼에도 그 다음 테슬라는 모르지만 이 정도까지 정보를 접한 사람들은 결국은 테슬라를 다음 차 구입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무서운 거예요. 테슬라 차량의 상품성이 이미 다이다이 해도 될 정도로 올라온 거예요. 자 기존 같으면 그래도 테슬라 저 미래 언제 가능할지 모르는 기술이 있긴 하지만 일단 지금 차 자체가 뭔가 불편해 성차감이 안 좋아 기능이 뭐 아쉬워 라고 했지만 지금 테슬라 모델 3 하이랜드 테슬라 모델 Y 주니퍼는 이미 상품성이 1대1로 해도 그냥 박살 낼 정도까지 올라왔어요. 자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상품성으로도 올라왔는데 미래 가능성은 비교가 안 돼. 당연히 테슬라를 사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 이 테슬라 모델 Y 열풍 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더 무서운 건
야, 그래도 FSD 먼 미래에나 되겠지 했는데 뜬금없이 미국과 도로가 반대고 저 멀리 떨어져 있고 연구 테스트 그런 것도 별로 하지 않은 호주에서 갑자기 FSD가 일반인에게 풀렸는데 그 완성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미 한 웬만큼 돌린 미국에서 다음 버전이 나오죠. 그러면 아마 이렇게 간다는 거죠. 자, 호주에도 풀리고 한 6개월 정도 지나는 시점에 다음 버전으로 가는 거죠. 아니면 아예 미국의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비슷하게 가버릴 수도 있고, 여튼 이렇게 FSD가 풀렸고 사람들에게 인식시켜놨으면 실제 사용되면서 거기에서 더 적극적으로 발전시키면서 한 단계 한 단계 넘어가는 거죠. 이게 진짜 그 일론 머스크의 성공 방식과 똑같은 거예요. 그 스페이스X를 보면서 처음에 그 펠콘 9 그 말도 안 되는 수도 없이 초반에 계속 터졌죠. 사람들이 조롱했죠. 유튜브에 그런 거 편집한 영상들도 있죠. 하지만 지금은 가장 경제적인, 사실상 거의 유일무이한 전 세계에서 우주 택배 서비스예요. 한국도 그거 엄청 이용합니다. 거의 전 세계가 대부분이 다 이용을 해요. 네, 그냥 유일한 우주 택배 서비스예요. 그리고 그걸 훨씬 크게 할 수 있는 스타쉽. 진짜 그건 기존의 펠콘 9이 1톤 트럭 택배 배송이라고 하면 그 스타쉽은 25톤 어마어마한 그걸로 이제 실어 나르는 거죠. 근데 그 스타쉽도 첫 번째에서 9번째까지 어땠어요? 한 7번째까지는 그냥 불꽃쇼였죠. 다 터뜨리는. 근데 8번째, 9번째, 10번째 정도 오면서 굉장히 다른 흐름으로 가고 지금 10번째에서는 사실상 아주 중요한 것들은 다 성공을 했어요. 쏘고 올라가고 내려오면서 대부분은 예상했던 것과 거의 동일하게 됐고 그 마지막 순간까지 와서 착륙 직전에 그 호버링 하는 정도까지 다 성공을 했죠. 그게 불과 10번. 그러니까 큰 실패를 9번 했지만 그것은 실패라기보다는 어차피 가야 되는 것에서 문제를 한 번씩 크게 마주하면서 배우는 거죠. 학습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게 몇 차례 지나면 완성도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테슬라의 FSD도 되는 게 아닌가. 결국 미국에서 가까운 시점에 9월에 크게 업데이트가 된다라고 하고 그걸 보면서 우리가 또 한 번 충격을 받고 그런 식으로 FSD도 2번, 3번, 4번 정도만 한 6개월, 1년, 2년만 업데이트가 돼버리면 사실상 이건 이제 운전에서 피로도를 극한으로 낮춰주는 넘사벽의 기술이 되는데 문제는 어떤 자동차도 아직 시작을 못했어요. 테슬라는 이미 처음부터 카메라를 다 달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렇게 발전시킬 거야 라는 계획을 세웠던 거야. 이게 무서운 거죠. 근데 이 방식을 알아도 지금 어떤 자동차 회사도 그러면 판매 방식을 다 바꿔야 돼. 수익은 내지 않고 비싼 카메라를 달고 그걸 통신으로 연결하고 그 데이터를 모아서 정리하는 데이터베이스 기지 같은 걸 구축하고 그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걸 다 다듬어서 기술로 만들고 그걸 다시 차량으로 보내서 운전자가 이용하게 하고 이걸 해야 돼. 근데 이거 시작한 자동차 회사가 지금 존재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사실상 자동차 시장은 끝났어요. 자, 이제 우리가 2년, 3년 뒤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끝난 거예요. 글로벌의 다른 자동차 회사는 사람들이 살 이유가 없죠. 멍청한 인간 아니면. 테슬라냐 아니냐예요. 그리고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들은 테슬라를 사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밑에 이 영상 밑에 링크를 걸어 놓을게요. 한번 큰 화면 있으면 거실에서 크게 한번 봐보세요. 켜놓고 2배속 정도로 해서 쭉 보면 온몸에 소름이 돋아요. 저 긴 시간을 운전자가 개입 없이 운전을 했다. 소수의 시간만 운전을 개입한다? 근데 이게 호주에서 이제 풀린 지 2일째고 이게 계속 발전을 지금처럼 해나가면 우리가 1년 뒤면 어떻게 될까? 인간에게서 운전은 이제 굉장히 소수의 영역이 되겠구나. 그럼 뭐 할까? 사람들은 뭐 해야 되죠? 그쵸, 테슬라 주식을 사야 되겠죠. 지금은 테슬라 주식을 사는 사람들이 소수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국가마다 퍼뜨리고 FSD를 시작하면 사람들이 깨닫고 그 국가에서 사람들이 알게 되고 그 사람들이 차를 살까 주식을 살까 고민을 하면 테슬라 주식은 어떻게 될까요? 한번 내년 판매량도
좋겠지만 깨닫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또 한번 훅 점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좋은 시기다. 뭐 저는 책임 못 집니다. 그럼에도 네. 젊은 20대 분들도 그냥 저축한다 생각하고 테슬라 같은 거 한번 묻어놔 보시라. 한 2년 3년 생각하고 짭짤할 겁니다. 감사합니다.